KDA라고 혹시 아시나요? KDA? 네, KDA라고 KDA라고 네네네. 그걸 직접 제가 거기서 본 적이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 아이돌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노래는 부르지만 증강현실로 여기 아이돌들이 게임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제 춤도 추고 하는데 뭐 이런 게 되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좋은 개성을 진짜 잘 살렸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가상세계, 가상사회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데이터로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한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류의 이쁜 차트를 만든 거죠. 그죠. 쭈쭉 올라가는. 근데 요것을 이제 소셜 데이터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디어 키워드였고 기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여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분석이 좀 힘들고 단발성 유행인가라는 의심도 있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막 심층적으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개념 자체는 쓸 데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아직도 있긴 한데 살포시 스터디를 해본 결과 메타버스는 증강현실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포켓몬고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거는 인스타그램으로 생각하면 된대요. 내가 나의 그 일상의 일부를 디지털화 시키고 하는 것조차 메타버스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가상 세계라고 해서 이거는 게임으로 대표되는 내가 내 가상 존재를 이동시켜 가지고 사회생활과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거를 가상 세계 게임으로 사례가 많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거울 세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저희랑 가까운 예시로는 직방, 배달의 민족, 구글 어스 이런 게 거울 세계라고 해서 저희 사회를 본 떠서 거기다 옮겨놓고 배민 보면 거기 가게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실제 맵 위에. 그리고 저희가 그걸 이제 비대면으로 주문을 하고 그럼 그 라이더가 실제로 오는 이런 정도 형태도 메타버스의 일부. 생각보다 엄청 큰 개념이네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담고 있어서 그런 짤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메타버스다. 감자도 메타버스 이런 그 외국 커뮤니티 돌았던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갖다 붙이면 메타버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서 봤는데 메타버스 이미 있다. 그리고 우린 그걸 인터넷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논란도 솔직히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미래가 올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의심스럽다. 아직은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거울 세계 사례에서 배민 직방 보면은 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바이브 컴퍼니의 듀플랜이 또 여기에 해당하는 메타버스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혹시 분양 신청들 하셨어요? 그 이벤트? 이벤트는 신청했지만 당첨이 되지 않았고 저도 그날 당일에 신청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물론 안 되었는데요. 근데 제 지인들 다 된 거예요. 저희 엄마도 됐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에 조그만 꼬마 빌딩 하나를 주인이 되셨는데 저만 안 돼가지고 회사가 그래도 굉장히 공정한데 역시 가상세계는 굉장히 공정한 점이 맞아. 디지털은 공정하죠. 얄짤 없죠. 근데 이 듀플래닛 자체가 저희 회사의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컨셉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서울에서 전세 살기도 힘든데 그냥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서울에서 어디 땅 하나라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당첨된 분들은 그냥 똑같이 말했어요. 기분 되게 좋다고 했어요. 당첨됐을 때 이벤트. 저는 무슨 느낌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 키워드 자체는 분석을 심층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가상이라는 키워드로는 이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상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피크가 한번 있던 시점이 2018년도 가상화폐 1차 붐 있었을 때 그 후로 이제 가상화폐의 이런 시들시들함과 같이 수위도 관심도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부터 이제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그 가상화폐 말고 이게 좀 위험해가지고 가상 인플루언서 얘기 이런 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많이들 보셨죠? 최근 한 작년 정도부터 디지털 휴먼 해서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신한은행 광고 보셨어요? 신한은행 광고? 네, 그 광고에서도 저도 몰랐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이에요. 야, 이거 볼래? 하면서 어쩌라고 신한은행 광고잖아요. 이게 사람 아니야? 하면 뭐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런 항상 저도 그래서 제 부모님이나 이거 안 본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했죠.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너무 옛날 말인가? 아무튼 그런 것이 있었는데 각 국가별로 가상 대표적인 가상 모델들이 있어요. 미국의 릴 미켈라라는 분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분이 있고요. 뭐 일본의 이마 있고 한국에도 로지라는 그분이 있었고 김레아부터 루이라는 분도 있고 엄청 많아요. 지금은 진짜 더 많아요. 각 회사가 한 분씩은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재밌던 게 이분들 외모 특징이 시대상을 진짜 잘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러게요.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많이 했었죠. 어떤 인물이 요즘에 가장 트렌디하고 어떤 성격까지 가장 요즘에 매력적인 건지 이런 거 분석도 다 그걸 하잖아요. 가상인간을 이제 약간 디자인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네. 가상인간을 이제 기획하기 전에 시대상을 정말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환영받는 인물들을 속성을 이제 분해해서 보는 거죠. 제니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 그럼 왜 그런데 하면은 연관어에 뭐 고급스럽다. 네. 그런 연관어들이 많으면 그런 걸 취합해서 어떠한 성격을 저희가 페르소나처럼 만들어내잖아요. 종민 씨는 롤모델 누구 있어요? 롤모델? 우선은 먼저 제 옆에 계신 석환 선배님이 제 가장 가까운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부사장님. 저 같은 사람을 토대로 가상인간을 기획하면 반발심이 있을 것 같고 동시대인 몇십만 명이 적어도 남긴 데이터를 통해서 보통 이렇게 선정을 해요. 지금 저처럼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뭐 이영지 님이나 제니 씨 같은 분들 이제 항상 높게 나왔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속성들, 가치관들을 이제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막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역할을 했고 엔터 회사는 그걸 이제 인물로서 기획을 하고 다른 기술 회사는 그걸 이제 3D로 구현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다른 외국의 캐릭터들을 보니까 시대상을 정말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저 일본 캐릭터만 봐도 이게 전형적인 일본의 Z세대이지 않을까 잘 모르지만 근데 진짜 어쨌든 실제로 있을 법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지만 봐도 약간 당당함이 느껴지는 맞아요. 네. 그거조차도 이 시대의 Z세대들이 다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실제 사람인 것처럼 보통 활동을 하다가 또 이것도 어느 시점 되면은 짜잔 나 사람 아니었지롱 이런 식으로 보통 마케팅을 하면 그때 와 진짜 하면서 화제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광고도 훨씬 많이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광고를 정말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버추얼 인물들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제약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광고 찍으면서 저 광고도 찍을 수 있는 거고 돈은 훨씬 많이 복사가 벌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기억나는 게 게임 결승전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AR 증강현실로 해서 KDA라고 혹시 아시나요? KDA? 네, KDA라고 KDA라고 롤에 그걸 직접 제가 거기서 본 적이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 아이돌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노래는 부르지만 증강현실로 여기 아이돌들이 게임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제 춤도 추고 하는데 그게 실제 아이돌 분의 성격이나 혹은 뭐 이런 게 되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좋은 개성을 진짜 잘 살렸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제가 블랙미러를 엄청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런 디스토피아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마일리 사이러스가 나온 편이었는데 유명한 가수인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나? 막 그래요. 근데 악덕 기획사 같은 사람이 가수를 증강현실로 해가지고 계속 증강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더 열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인물보다. 약간 절망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진짜 그런 사회가 올 것 같아요. 판타지 소설이나 만화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사례를 서브컬처스러운 걸 하나를 들면은 소드아트 온라인이라고 있거든요. 검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제가 좀 재밌었던 게 가상현실을 다루는 소재나 가상 캐릭터들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도 나름의 어떤 관계성이 있잖아요. 캐릭터들 간에. 저희도 관계를 되게 중시하고 좀 자연스럽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캐릭터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캐릭터가 들어왔다든가 했을 때 그 케미를 해친다? 이러면은 되게 불편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인물들의 관계성 같은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되게 디테일한 부분을 중시한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가상인물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개인적인 설정을 많이 추가해서 MBTI, 뭐 혈액형, 사는 지역, 성격은 어떻고 부모님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놔서 사람들이 그거에 더 열광을 하더라고요. 쟤 나랑 뭐 비슷하다. 저런 사람 본 적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관을 애초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말 인간, 사람, 친구처럼 자기 인격을 투영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처음에 스토리텔링을 설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전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게 DM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름을 밝히긴 어렵지만 가상인물 분에게 인스타로 DM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뭐라고 보냈어요? 그것도 그 DM을 제가 막 무리하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보낸 DM에 답장하시는 거를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보내면은 저분이 스토리에 올려주시겠구나 해서 보냈는데 저는 그대로 컷.
그 약간 버블 이런 네. 느낌인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 그때 이후로 조금 삐져가지고 와, 가상인물에게 삐지는 최초의 인간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진짜 삐졌는데? 네. 이제 제가 최근 기사들을 좀 봤는데 연예인 일감 다 끊기나 23세 LG 김래아 가수 데뷔 뭐 이런 거죠. 삼성증권 가상인간 애널리스트 시대. 그래서 그거 가상인간 애널리스트 봤는데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전형적인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가상인물로 했어요. 그래서 몰랐대요, 사람들이. 이소울이라는 가상인간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쇼호스트처럼 활동하기도 하고 가상인간 채용 공고라는 것도 있는데요. 기사 읽어보니까 가상인간을 기획할 사람을 구한다가 아니라 가상인간을 채용한다라는 네? 부분이 있어서 저도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럼 누가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저는 못해요. 이런 기사들만 봐도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뉘앙스, 이런 직업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근데 이 본체가 있고 이걸 기획하는 사람들이 다 현실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직업이 이면에 생기지 않나. 저도 이게 단순히 네. 이 기사처럼 연예인 일감 다 끊기나? 그러니까 같은 레벨 선상에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른 걸 바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버추얼 이런 가상인간과 진짜 연예인에게 단면적으로 비교하는 게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경쟁 되지 않나 그래도 나름? 이 가상인간, 가상 인플루언서, AI 모델의 가장 큰 이제 동기 중에 하나가 사람이 너무 비싸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너무 높은 연예인들의 몸값이라든지 이제 그 연예인은 심지어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광고를 만들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사람은 있지만 이분들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 기획만 잘 해놓으면은 그런 쪽에 사용했던 인건비가 정말 빵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은 로지나 김래아 막 이런 캐릭터들이 이거 사실 가상인간이야 라는 게 메리트지, 지금이 되게 초창기잖아요. 이런 게 나온. 그러니까 열광하지. 이런 캐릭터들이 더 많아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계속 광고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겠다. 그 가상인간 사이에서도 이제 몸값이 생기고 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디테일에서 그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리스크 같은 거, 실수,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가 있어서 더 팬덤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는 거 아닌가? 수위가 좀 중요하긴 한데 그죠. 네. 중요하죠. 그래서 나 가상인간이야 라는 공개라는 포인트가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대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본체가 있고 본체가 기업이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진정성을 좀 덜 느끼는. 애초에 약간 그냥 단발성 이벤트로 했다고 하면 와 저런 거 했어?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그런 진정성은 사실 인간에게만 기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완벽한 가상 인물에게 진정성을 애초에 요구하지도 않을 것 같은. 적당히 약간 잘 섞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사람의 진정성과 가상인간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이게 구현된 걸 보면은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어떤 가상 모델들은 티가 나요. 어떤 분들은 진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거의 이제 도달하지 않았나? 저희가 이제 사람과 닮은 걸 보면은 좀 불쾌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되게 친근감을 느낀다고 해서 불쾌한 골짜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모델들 보면 사람들이 대육회 골짜기는 온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육회? 검색해봐야. 대육회, 그러니까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서 대육회한 지점이 온다. 되게 공학적인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게요. 네네네. 저도 그거 보고 있어요. 진짜네? 가상인간 얘기하네? 네네네. 대육회 마운틴 도달했나? 가상인간에. 딱 그런 표현으로. 그럼 이제 그러니까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서 그거조차 수용하고 이제 너무 좋아 이 상태라는 거죠. 그 어떤 그러니까 되게 기술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좀 뭔가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기술적으로 좋아지니까 더 이상 불쾌한 골짜기가 아니라 유쾌해졌는데 그것도 그냥 유쾌한 게 아니다. 대유쾌다.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간 요즘 CG 캐릭터 근황. 여긴 어디죠? 대육회 마운틴입니다. 근데 공감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 약간 긴장을 또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평정심 잃을까봐. 아닙니다. 그 메타버스, 뭐 가상 세계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트렌드 노트에도 있던 내용인데 이거에 관해서 분석해 주셨던 분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놀이나 체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현실 세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때 빛을 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기사도 쏟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그냥 놀이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인 메리트가 있고 경제와 굉장히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놀이나 엔터 네. 쪽에 좀 더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삶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가상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가상인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버추얼 유튜버 네네. 혹시 아시죠? 많이 들어봤어요. 알간지 같은 분들. 네.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네. 다들 동의하신 거죠? 그죠. 그럼 다음 화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